여러분 혹시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불사조 이야기 아시죠? 바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제 끝났다고 여겨졌던 광섬유 회사가요, 무려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를 향해서 도전장을 던졌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대한광통신의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계속 적자만 내던 회사가 어떻게 전 세계를 꽉 쥐고 있는 그야말로 철옹성 같은 기술 독점 카르텔에 한번 붙어보자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놀라운 여정 뒤에 숨겨진 비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풀어보시죠. 보세요. 왼쪽이 과거고 오른쪽이 미래입니다.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그냥 이리저리 치이면서 가격 경쟁만 하던 광섬유 사업에서 이제는 나라의 전략자산이라고까지 불리는 반도체용 화채 소재로, 이건 뭐 그냥 새로운 사업 한번 해볼까?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회사의 운명을 통째로 건 엄청난 도약인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모든 걸 걸고 시도한 이 거대한 방향 전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광섬유 만들던 회사가 어떻게 반도체 소재를 만들겠다는 이런 대담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이건요, 그냥 가던 길에서 방향만 살짝 트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돛담배 타고 항해하다가 안 되겠다 하고 핵 추진 항공모함으로 갈아타는 거랑 똑같아요. 회사의 DNA 자체를 바꾸고 시장에서 맡은 역할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야말로 엄청난 승부수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과감하게 변신한 게 무슨 엄청난 기회가 보여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절박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죠. 마치 길고 긴 터널의 끝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이 한마디에 당시 상황이 다 담겨 있죠. 얼마나 막막했으면 정말 빛 한 줄기 안 보이는 캄캄한 어둠 속을 혼자 헤매는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역시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2023년, 2024년을 지나면서 매출은 그냥 뚝뚝 떨어지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는 더는 버틸 재간이 없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벼랑 끝까지 몰린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던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반전을 만들어냈을까요? 진짜 놀라운 건요, 그 해답이 무슨 대단한 신기술 개발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수십 년 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잊고 지냈던 보물창고 안에서 열쇠를 찾아낸 거죠. 그 비밀 병기가 뭐냐? 바로 VAD 공법. 우리말로는 기상축 증착법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어렵죠? 그냥 아주 쉽게 말해서 먼지 한 톨 없는 완벽하게 깨끗한 유리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엄청나게 까다로운 원천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딱 한 곳, 대한광통신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모든 걸 바꾼 유레카의 순간이죠. 보세요. 똑같은 VAD 기술로 광섬유 재료를 만들 때는 겨우 1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잠깐만. 이 기술로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들면 어떨까? 하고 봤더니 무려 100의 가치를 낼 수 있는 시장이 눈앞에 딱 펼쳐진 겁니다. 새로운 걸 발명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칼을 가장 비싸고 중요한 전쟁터에 들고 나가기로 결심한 거죠. 정말 엄청난 발상의 전환입니다. 이렇게 수십 년 묵은 기술을 다시 꺼내서 닦고 조이고 기름쳤더니 이게 글쎄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는 그 철옹성, 반도체 소재 시장에 굳게 닫힌 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된 겁니다. 그럼 이 시장이 얼마나 크냐? 대한광통신이 뛰어들려는 이 반도체 쿼츠웨어 시장의 규모가요, 무려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3조 원이 넘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임 회사 1년 매출이랑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시장의 구조예요. 이게 그냥 큰 시장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기술을 쌓아 올린 일본의 몇몇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꽉 쥐고 있는 독점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광통신은 지금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 조약돌을 든 다윗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돈만 버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만약에 이 소재를 독점한 나라에서 한국에는 이제 수출 안 해. 이래버리면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 전체가 멈춰설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기술 주권 공급망 안보가 걸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소재를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든다는 건 유사시를 대비한 국가적인 전략 자산을 하나 확보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하고 큰 시장이라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겠죠? 이제 대한광통신 앞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평가받을 마지막 관문, 가장 높고 뚫기 어려운 고객의 벽이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오케이, 니네 물건 쓸게 하고 공식 공급사로 인정받으려면요, 이렇게 길고 혹독한 검증 과정을 다 거쳐야 해요. 지금 대한광통신은 가장 심장 쫄깃해지는 2단계, 그러니까 최종 고객사한테 직접 성능 테스트를 받고 있는 중인 거죠. 이 시험에 합격해야만 드디어 그 13조 원짜리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고객사, 그러니까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 입장은요, 정말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왜냐?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작은 회로를 다루는 공정인데 이 부품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흠집 하나 때문에 수조 원짝의 라인 전체가 멈출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처음 보는 회사에서 만든 새로운 부품을 테스트할 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까다롭고 보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대한광통신이 이 지옥 같은 테스트를 통과해서 마침내 그 성문을 열게 된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반전 드라마의 결말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해 보시죠. 전문가들 예측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 새로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6년이 되면요, 매출이 무려 47% 넘게 그냥 수직으로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게 그 모든 고통과 노력의 결과물이 될 겁니다. 거의 300억 원 가까이 적자를 보던 회사가 200억 원 넘게 흑자를 내는 회사로 완벽하게 변신하는 거죠. 야, 정말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가 날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극적인 반전이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대한광통신의 이야기는요, 그냥 어떤 회사가 성공했대 하는 걸 넘어서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너도 나도 공급망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 과연 핵심 소재 기술을 우리 손에 직접 쥐는 것보다 더 강력한 전략적 무기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